안녕하세요. 갈매의 자랑, 갈매역 아이파크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가도 중개를 하잖아요. 에비뉴 상가 전문 부동산이어서 이제 상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갈매동, 이 갈매동에 대한 상권 분석과 갈매동 상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하나 습득을 했어요. PC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드디어 알게 됐거든요. 그럼 PC 화면을 보면서 갈매동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PC 화면을 보시죠. 갈매동은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들이 9개 단지가 밀집해서 모여 있고요. 상권으로 구분을 하면 크게 3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상업지구예요. 중심 상업지구니까 물론 갈매동의 가운데 있겠죠. 여기 모다 아울렛과 에비뉴 상가, 그리고 이제 중심 상업지구 앞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린 상업지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생 건물들이 모여 있고요. 할라비발디 후문 쪽에 첫 번째로 근생 상가들이 모여 있어요. 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생 위치는 갈매 더샵 쪽 앞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갈매동 더샵 앞쪽 근린생활 상업지구고요. 스타일스 후문 쪽에도 조그맣게 상업지구가 있어요. 근데 아직 활성화는 조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쪽에도 상업지구가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세 번째로는 상가주택단지예요. 상가주택단지는 할라비발디 후문 넘어서 있는 D1 블럭이라고 부르는 단지가 있어요. 여기는 상가주택단지들 중에 제일 넓은 면적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D1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YCT 옆으로 해갖고 상가주택단지가 있어요. 여기는 D2 블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D2 블럭 하고 갈매중학교 맞은편으로 세 번째 상가주택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상가주택단지 D3 블럭에 위치를 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매동은 중심상업지구, 근린상업지구, 상가주택단지 이렇게 세 개의 상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매동 상권의 특징을 살펴보면 갈매동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갈매동에 있는 전체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상가주택 입주민,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대부분 갈매동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인구들이 와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갈매동에 있는 인구, 지금 한 4만 정도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구들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가장 멀리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중심 상업지구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더샵 앞에서 중심 상업지구까지 거리가 대략 768m, 도보 11분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체 아파트에서 중심 상업지구까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대부분 중심 상업지구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요게 따르게 얘기하면은 근린상업 시설 쪽으로의 이용이 조금 적고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할라비발디도 중심상업지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더샵 쪽에서도 중심상업지구로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근린상업지구 쪽이 조금 많이 약해지고 중심상업 쪽이 많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심상업지구를 먼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중심상업지구는 크게 판매상권하고 먹자상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판매상권은 주로 낮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로 낮에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위치는 대략적으로 에비뉴 상가부터 한덕프라자, 메이저타워, 아름터프라자, SM타워까지 여기 이제 갈매 중앙로하고 만나는 라인이 판매상권으로 보시면 되세요. 판매상권은 주로 판매시설하고
이제 위층으로 병원과 학원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지금 갈매동에서 가장 공실이 없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들, 학원들, 여기도 병원들, 학원들이 입점을 해 있고요. 1층은 판매시설들이 입점을 해 있어요. 지금 낮에 소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또 유동인구도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당연히 공실도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먹자 골목 라인은 이제 판매 상권이 아니라 이제 에비뉴 상권하고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 이렇게 에비뉴 상권 먹자 라인, 똑같이 로데오 거리 하고 첫 번째 이면도로, 두 번째 이면도로가 위치해 있어요. 에비뉴 상권은 대표적인 먹자 골목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주로 소비하시는 분들이 점심을 드시거나 저녁을 드시러 외식을 하시거나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에비뉴 상가와 로데오 프라자, 송원 빌딩과 만나는 라인 쪽이 이제 판매 상권과 먹자 상권이 만나는 곳이에요. 주로 갈매동 주민들이 이제 저녁 소비 생활을 하거나 이제 가볍게 술 한잔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오시는 곳이고요. 이쪽 로데오 거리가 활성화되면서 첫 번째 이면도로의 먹자 라인은 조금 많이 약해졌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원래 먹자 골목 라인인데 주변 맞상가가 안 되는 호텔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요 원앙소리 같은 경우도 반대편으로 이전을 했고요.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가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아서 요 라인들이 조금 약해져 있는 라인이고요. 두 번째 이면골목 라인은 진영 트윈 상가가 위락이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위락 시설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식당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들보다는 술집이 어울리는 라인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1인 생활을 하는 대방 오피스텔이 곧 입주를 하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술집, 호프집 이런 업종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리겠죠. 중심상업지구 쪽에서 내가 판매 시설이나 아니면 판매 업종이나 병원, 학원 이런 걸 운영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중앙로와 만나는 건물들로 입점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먹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요 로데오 라인 하고 에비뉴 라인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쪽이 그래도 아직까지 유동인구가 조금 더 다른 라인에 비해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술집, 호프집 혹은 선술집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영 트윈타워와 인디 프레지던트 호텔 사이 이쪽 골목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선 중심상업지구는 아까 말했듯이 갈매동이 전체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에서 중심상업지구까지 이동이 용이해요. 그래서 중심상업지구가 이제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근린상업지구 쪽을 보도록 할게요. 근린상업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라비발디 후문 쪽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해 있는 요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는 처음에 공실이 좀 있었는데 임대료가 중심 상업지구보다는 그래도 많이 저렴하게 낮춰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실은 많이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네일아트나 헤어샵 이런 것들이 입점을 많이 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상층부에는 병원, 학원들이 입점을 해 있어요. 교회도 입점을 해 있고요. 여기 태권도, 병원, 소아과도 있고요. 1층, 2층으로는 음식점들도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쪽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동 유통시설의 유통용지, 여기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갈매동에서. 이 땅에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2, 3년 후에 이쪽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고요. 그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 근생상가나 상가주택 블럭 요 D1 쪽은 1차 업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더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더샵 앞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상층부는 병원이나 학원, 키즈카페 등이 입점을 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층부는 빈 곳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근데 아직 1층이나 2층 부분은 공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선은 인구가 늘어날 거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주변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해갖고 임대료가 조금 더 저렴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분식점 이런 것들이 요 아파트 한 3,000세대를 보고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스타일스 후문 쪽에도 근생상가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골프 연습장이나 뭐 발레 학원 이런 것들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2동이 입점을 해 있어요. 아직은 활성화됐다고 말하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상가주택단지를 조금 알아볼게요. 상가주택단지는 한라비발디 후문 쪽이 D1 블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이쪽 블럭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갈매동 중심 상업지구 옆으로 D2 블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 갈매중학교 맞은편으로 D3 블럭이 있어요. 우선 D1 블럭부터 보면요. 초반에는 D1 블럭이 공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기 카페거리 요 라인은 이제 카페 골목 라인이거든요. 카페 골목 라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공실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구리 스마트 벤처타워가 입주를 하고 여기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입주를 하면서 공실들이 조금 많이 채워져 가는 상태예요. 향후에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입점을 하게 되면 여기 입주를 하게 되면 직장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아무래도 고깃집, 삼겹살, 갈비, 뭐 1차 업종들 위주로 음식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 상권은 2, 3년 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D2 블록은 아파트 단지랑 밀집해 있어요. 스타일스, YCT, 여기 갈매 스위첸하고 프로지오가 거의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러 많이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뭐 족발이나 여러 가지 닭갈비, 뭐 갈비집, 뭐 차돌박이집 이런 고깃집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가주택 단지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녁 상권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데 저녁에는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세요. 갈매중학교 후문 쪽에는 지금 D3 블럭인데 여기는 조금 활성화가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갈매동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유동인구가 잘 잡히지 않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특화된 업종이나 목적의식을 갖고 찾아와야 되는 업종을 생각하시는 분이어야 가능하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쪽은 조금 고려 대상에서 약간 제외하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갈매동에 대한 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갈매동 상권의 장점은 이제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들이 중앙 집중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날씨가 춥거나 겨울에 아니면 비가 오거나 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유동인구가 확연하게 줄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의 일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약간의 매출에 대한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갈매동 상권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개사 일을 하면서 보면 이제
왜 저 업종에 저 가게가 저 자리에 들어갔을까 하고 의구심이 드는 상가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 상가들을 보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제 금방 문을 닫는다던가 이제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갈매동 상권이 이제 자기 업종과 가장 알맞는 자리에 들어가도 그렇게 쉬운 상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리와 자기 업종과 맞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면 그 가게는 이제 정말로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게에 들어가는 사장님들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만약에 갈매동에서 창업을 생각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다르게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선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셔갖고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업종과 맞는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업종에 계신 사장님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갈매동에서 미리 장사하시고 계신 비슷한 업종의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뭐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들으실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깝게는 에비뉴 상권, 그리고 조금 크게는 중심 상권,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까지 저희 쪽에서도 다 뭐 대부분의 상가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니까요. 저희 쪽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뭐 모든 상가가 다 저희랑 계약하시진 않겠죠. 근데 꼭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간단하게나마 갈매동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